오늘도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레이저 무기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직접 타격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의 방공체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드론과 소형 항공기, 심지어 소형 함정까지도 단 몇만 원에 불과한 전력 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이저 요격 체계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울릉공항에 배치하여 독도를 24시간 보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도에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면 서해의 방어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항공기 및 드론, 심지어 소형 함정까지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kW급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1km 거리에서 중국제 무인기와 동일한 성능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자 중국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군사용 드론을 개발할 기술력조차 확보하지 못했지만 중국은 중동 시장에서 저가형 군사용 드론을 대량 판매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면서 중국산 드론의 실효성이 위협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드론 수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이 무인기 및 군사정보 감시 분야에서 협력을 체결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비교해도 방산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이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레이저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4년간 243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 중인 한국산 레이저 발진기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장거리 저속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4 레이더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6세대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레이저 무기의 탑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방어 시스템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동 역학적 탄도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여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한다면 아시아 최초로 공중 레이저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레이저 무기를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플랫폼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산 레이저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으며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을 상세히 분석하며 우위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산 분야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첨단 방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산 공중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을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가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20여 차례 5,500개 이상을 날려보내는 중이다. 그중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낙하하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주거 지역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특히 9월에는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에서도 쓰레기 풍선이 식별됐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체적으로 1에서 3개의 풍선이 10kg가량의 쓰레기 봉투를 매달고 있는 형태이다. 비행고도는 약 3km, 속도는 초당 5m 정도이며 내용물은 폐전선, 폐건전지, 폐지, 담배꽁초, 분뇨 등 아직까지는 그리 위험하지 않은 종류의 생활쓰레기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로만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기도 애매하다. 특히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성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곤혹감을 안기고 있다. 현재 우리가 쓰레기 풍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가 않다. 격추시키려면 소총 사거리로는 어렵고 적어도 대공화기인 벌컨포나 대공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시설물 상공에서 요격되면 유탄이나 적재물 낙하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용이 불가하다. 당장은 쓰레기 풍선이 자연 낙하하기를 기다렸다가 신속히 수거해 없애는 방법이 최선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쓰레기 풍선이 드론처럼 공격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이 살포하는 쓰레기 풍선 중에는 보다 고도화된 모습들이 자주 발견된다. 낙하를 위해 장착된 기폭장치 또는 발열 타이머가 공장 화재와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한 봉지 안에 여러 묶음의 비닐봉투가 들어있는 형태도 있다. 일정 고도에 이르면 자탄이 분리되는 다탄두 미사일을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볍게 볼 만한 사안이 아니다. 만일 정체불명의 분말이라도 들어있다면 화학전이나 생물학전 공포에 사회 전체가 집단적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의 이런 변칙적인 도발은 한반도에 북서풍이 부는 가을과 겨울 더욱 잦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높은 수준의 심리전 효과가 확인된 만큼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우리 정부와 군은 레이저 무기를 꼽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영화 스타워즈의 광선검과 은하전투기의 블래스트포를 현실화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이다.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강력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목표물에 집속시키면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목표물이 파괴된다. 레이저 기술이 군용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개발되면서부터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레이저 펄스를 조사해 목표물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삼각 측량법을 이용한 거리 측정기가 사용됐는데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나오면서 포격 혹은 폭격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후 등장한 레이저 유도 폭탄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월맹군의 주요 보급로인 탄호야 철교를 파괴하기 위해 3년간에 걸쳐 6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폭탄을 퍼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월맹군이 구축한 촘촘한 대공방어망과 항상 강한 바람이 부는 지형을 피해 저공 대신 고공폭격에 의존한 탓에 명중률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폭탄이 개발된 뒤 1972년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레이저를 유도무기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무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였다. 하지만 경제성과 신뢰성이 쉽사리 입증되지 못했는데 산업용 레이저 기술이 크게 발전하며 중요한 전기를 맡게 됐다. 고체 레이저 위주였던 기존의 레이저 가공 산업이 광섬유 레이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침내 실용성이 확보된 것이다.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레이저 무기 체계들이 속속 개발되는 가운데 기존의 고체 레이저를 무기화하기 위한 시도 역시 다시 활발해졌다. 레이저 매질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굴절유리 같은 액체 냉매를 흘려 냉각 효율을 증대시키는 고출력 액침 레이저 기술이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성은 무궁무진하다. 빛의 속도로 직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고 포물선을 그리는 재래식 포탄과 달리 정확도 역시 한층 뛰어나다.